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유로울 줄 알았죠. 잔소리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퇴근 후 원룸에 돌아오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텅 빈 방에서 남자는 매일 밤 아들이 쓰던 칫솔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택시를 탔는데 도착한 곳이 전 아내 집이었어요. 문이 열렸고 그녀가 서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대체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올해 42살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이고 평범하게 살아왔죠. 적어도 1년 전까지는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을 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유요? 글쎄요. 딱 하나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성격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내는, 아니, 전 아내 수진이는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잔소리, 퇴근해서 들어오면 잔소리, 주말에도 잔소리. 처음에는 참았죠. 결혼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밥 먹고 그릇은 왜 안 치워? 양말 좀 제대로 넣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민준이 학원비 냈어? 아직도 안 냈어? 하루에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어요. 제가 부족한 거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안함보다 짜증이 앞서더라고요. 왜 맨날 나한테만 그러는 거지? 나도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 건데. 싸움이 잦아졌어요.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게 일상이 됐죠. 나도 지쳐. 너만 힘든 줄 알아? 그래, 나만 힘들지. 넌 뭐가 힘들어? 회사 다니는 거? 그럼 회사 다니는 게 쉬운 줄 알아? 집안이라는 게 더 힘들어. 너는 몰라. 그런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서로 지쳐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 자체가 없어졌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남처럼 지냈죠. 밥도 따로, 잠도 따로. 그게 더 편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수진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러자. 그게 끝이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하더라고요. 서로 지칠 대로 지쳐서 그랬나 봐요. 문제는 민준이었어요. 9살 아들. 그 애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뭐야? 아빠랑 엄마가 잠깐 따로 살기로 했어. 왜?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어른들 사정이야. 민준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알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혼 후 저는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랑 몇 가지 생필품뿐이었죠. 가구는 다 수진이한테 남겨줬어요. 민준이가 쓰던 것들도요. 다만 하나 민준이 칫솔만 가져왔습니다. 아이가 쓰던 작은 칫솔, 노란색 캐릭터가 그려진 거요. 왜 가져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첫날 밤 원룸에 혼자 누웠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잔소리 소리도 없고 민준이가 뛰어다니는 소리도 없고 그냥 천장만 보이더라고요. 자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이제 눈치 안 봐도 되고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허전함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냥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했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자고 단순한 생활이었죠. 누구한테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편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회사에서 수진이를 마주칠 때가 문제였습니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거든요. 원래는 그게 좋았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도 같이 하고. 근데 이혼하고 나서는 그게 지옥이 됐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을 피했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쳤죠. 어색했습니다. 1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으니까요. 가끔 수진이가 동료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럴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뭐랄까, 질투는 아니었어요. 그냥 묘한 거였어요. 저 없이도 잘 지내는구나 하는 생각이요. 퇴근 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원룸문을 열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음악을 틀어도 그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저녁은 대충 때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 가끔 치킨 시켜 먹고 밥 차려 먹는 게 귀찮았거든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뭘 먹어도 그냥 그랬죠.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그러다 옆을 보면 텅 비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수진이가 있던 자리, 가끔 잔소리하다 지쳐서 먼저 잠들어 있던 그 자리. 이제는 아무도 없었죠. 그럴 때마다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근데 매번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죠. 괜히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혼한 이상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자꾸 연락하면 서로 힘들어질 거라고.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민준이가 힘들어질까봐 전화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힘들어질까봐 안 한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후자였어요. 민준이 목소리 들으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어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적응됐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몸은 익숙해졌는데 마음은 계속 허전했죠. 아침에 일어나도 의욕이 없었고 퇴근해도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그냥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나? 잔소리 없는 삶? 간섭 없는 삶? 근데 막상 얻고 보니까 허무하더라고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고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하고 그게 편한 줄 알았는데 외로운 거였어요. 1년이 됐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웃고 농담하고 일도 열심히 했죠. 근데 집에 돌아오면 달랐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고 술 마시는 날도 늘었어요. 혼술이 습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었죠. 취해야 잠이 왔거든요. 안 취하면 자꾸 생각이 나서요. 민준이 생각, 수진이 생각, 예전 집 생각. 술 마시면서 민준이 칫솔을 봤어요. 세면대 옆에 세워둔 그 노란 칫솔. 1년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했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보고 싶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누구한테 할 말도 아니고
혼자 삼켜야 하는 말이었죠. 이혼 1년.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공허했습니다. 텅 빈 방처럼 텅 빈 마음으로 살고 있었죠. 그날은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회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술도 많이 못 마시고 윗사람들 비위 맞추는 것도 피곤하고 근데 빠질 수가 없었어요. 팀장이 다 모이라고 했거든요.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익숙한 조합이었죠. 다들 고기 굽고 술 마시면서 떠들었어요. 저도 적당히 웃으면서 분위기 맞췄습니다. 한두 시간 지나니까 다들 취기가 올랐어요. 목소리가 커지고 농담도 거칠어졌죠. 저도 소주 몇 잔 마시니까 좀 풀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 앉은 동료 박대리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 형, 요즘 어때요? 뭐가? 그냥 혼자 사는 거요. 적응됐어요? 아, 그거 뭐 그럭저럭. 대충 넘기려고 했는데 박 대리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형, 전 부인. 이 부장님 팀에 있는 이수진 씨 맞죠?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수진이 얘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왜? 아, 그냥요. 요즘 거래처 사장님이랑 알콩달콩하던데. 뭐? 몰랐어요? 무역팀 거래처 김 사장이요. 요즘 자주 보이던데. 커피도 같이 마시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 네. 둘이 사귀나 봐요.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박 대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걔한테는 그냥 가십거리였겠죠. 근데 저한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구나. 잘 됐네.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표정 관리하려고 애썼죠. 근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소주잔 잡은 손이요. 수진이가 연애를 한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랑? 화가 났어요. 근데 이상했죠. 화낼 자격이 없었거든요.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건 저였으니까. 수진이가 누굴 만나든 상관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술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정신없이 마셨어요. 취하고 싶었거든요. 생각을 지우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수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내로서의 수진이가 아니라 민준이 엄마로서의 수진이가요. 아침마다 민준이 깨우던 모습, 학교 보내고 현관에서 손 흔들던 모습, 민준이 숙제 봐주면서 짜증내던 모습, 그런 것들이요. 민준이는 괜찮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면 민준이는 어떻게 될까? 새아빠가 생기는 건가? 그 사람이 민준이한테 잘해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술이 더 들어갔죠. 회식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죠. 형, 괜찮아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나와서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진이, 민준이, 거래처 사장, 새아빠, 다 내 잘못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가족을 버렸으니까, 수진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민준이한테 새아빠가 생기는 것도 다 내 탓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길 한복판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꾹 참았습니다.
어느새 택시 승강장 앞에 서 있었어요. 택시가 오길래 그냥 탔죠.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취한 상태에서 입을 열었어요. 주소가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원룸 주소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살던 집, 수진이랑 민준이가 있는 그 아파트 주소였죠. 택시가 멈췄을 때 저는 정신이 반쯤 들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1년 전까지 살던 곳이었죠. 왜 여기로 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취해서 멍하게 주소를 말했나 봐요. 무의식적으로요. 손님, 여기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에 닿으니까 정신이 좀 들었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돌아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아파트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5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우리 집, 아니, 수진이네 집이었죠. 민준이 자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으니까 잠들었겠죠. 내일 학교 가야 하니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진짜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이혼했는데 전 아내 집에 취해서 찾아오다니. 미친 짓이었죠. 근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파트 쪽으로 한 발, 두 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을까 생각했어요. 1년이나 지났으니까 바꿨겠죠.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눌러봤습니다. 비빅. 열렸어요. 비밀번호가 그대로였습니다. 왜 안 바꿨지? 그 생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복도를 걸었어요. 502호. 우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를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 시간에 벨을 누르면 수진이가 놀라겠죠. 아니, 화를 낼지도 몰라요. 취해서 찾아온 전 남편한테 손이 떨렸습니다. 술 기운은 반쯤 깼는데 그래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벨도 안 눌렀는데요.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죠.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야? 왜 여기 있어? 수진이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근데 놀라지는 않은 것 같았죠. 어떻게 알았어? 현관 비밀번호 누르니까 알림 오잖아. 누군가 봤더니 너더라. 아, 그랬구나. 요즘 도어락은 그런 기능이 있죠. 까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취해서 어쩌려고 그래.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죠. 예전에 많이 듣던 그 한숨이요. 미안. 그냥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혀가 꼬이더라고요. 됐어. 일단 들어와. 수진이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가구 배치도, 벽에 걸린 사진도, 민준이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아직 있었어요. 저도 같이 찍은 사진이요. 소파에 앉아.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물 마셔. 수진이가 물컵을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까 정신이 좀 들었어요. 민준이는? 자, 그렇구나. 민준이 방 쪽을 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안에 아들이 자고 있겠죠. 1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온 건데 얼굴도 못 보고요. 대체 왜 이래? 회식이었어? 응. 술을 이렇게 마시면 어떡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수진이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잔소리였죠. 예전에 그렇게 싫었던 잔소리.
근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미안. 미안하면 이러지를 마. 수진이가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택시 타고 가야지. 일어나. 잠깐만. 잠깐만 있을게. 뭐? 그냥. 잠깐만.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눈이 감기더라고요. 술 기운이 올라온 건지, 피곤한 건지. 야, 여기서 자면 안 돼.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익숙한 침대였어요. 예전에 10년 동안 잤던 그 침대. 수진이가 옮겨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숙취였죠.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부엌 쪽에서 뭔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냄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수진이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수진이가 부엌에서 밥하던 시절, 된장찌개 냄새로 하루가 시작되던 시절. 근데 현실이었어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죠. 천천히 일어나서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어요. 수진이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적고 있었죠. 예전에 수백 번 봤던 모습이었어요. 일어났어? 수진이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세수하고 와. 밥 다 됐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이혼 안 한 것처럼. 1년 전 그때처럼요.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눈이 퉁퉁 붓고 안색도 안 좋았죠. 옆을 보니까 익숙한 게 있었습니다. 민준이 칫솔. 노란색 캐릭터가 그려진 칫솔. 제가 원룸에 가져간 것과 똑같았어요. 새로 산 건가? 민준이가 쓰는 거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묘했어요. 아들이 매일 여기서 양치하면서 살고 있구나.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이었죠. 앉아.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맞은편에 앉았죠. 민준이는 학교 갔어. 아침에 먼저 보냈어. 그렇구나. 아들 얼굴도 못 봤구나. 살짝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먹어. 수진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도 따라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죠. 그 순간 뭔가 확 밀려왔습니다. 맛이요. 익숙한 맛. 10년 동안 먹었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수진이만 낼 수 있는 맛. 원룸에서 혼자 끓여 먹던 된장찌개랑은 달랐어요. 편의점에서 사 먹던 것과도 식당에서 먹던 것과도 완전히 달랐죠. 이 맛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코끝이 찡해졌어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배가 고팠던 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공기 더 퍼왔죠.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보고만 있었어요. 두 공기를 다 먹고 나서야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국물까지 깨끗이 비웠죠. 잘 먹었습니다. 그 말이 나왔어요. 무의식적으로요. 예전에 맨날 하던 말이었죠. 수진이가 살짝 웃었어요. 아주 짧게. 배고팠나 보네. 응. 밥 제대로 안 먹고 다녔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시락이랑 라면만 먹고 살았으니까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잔소리하려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국물 더 줄까? 아니, 됐어. 배불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배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허전해졌죠.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이렇게 수진이가 해준 밥 먹는 게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숨겼어요. 고개를 숙이고 참았죠. 근데 참기가 힘들었어요. 1년 동안 쌓인 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그 거래처 사장님이랑 사귀는 거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어요. 뭐 하는 거지 나는. 이혼한 전 남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물어. 수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워졌죠. 그걸 왜 물어? 아니, 그냥 회사에서 얘기를 들어서. 뭘 들었는데? 요즘 알콩달콩하다고.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길게, 깊게. 아? 회사 사람들 입이 참. 그러니까. 사귀는 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돼서요.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이혼했잖아.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지. 맞는 말이었어요. 100번 맞는 말. 저한테 그럴 자격이 없었죠. 미안.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어쩔 건데? 수진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죠. 그때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 사귀어. 뭐? 김 사장이랑 안 사귄다고. 진짜? 거래처 미팅 때문에 몇 번 만난 거야. 무슨 알콩달콩이야. 사람들이 참. 수진이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안 사귄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이상했어요. 왜 안도하는 거지? 수진이가 누굴 만나든 상관없어야 하는데. 아들 챙기느라 정신없어. 무슨 연애야. 수진이가 덧붙였어요. 민준이가 그렇게 손이 많이 가? 당연하지. 학원 데려다 주고, 숙제 봐주고, 밥 챙기고. 혼자 하려니까 죽겠어. 미안해졌습니다. 그 모든 걸 수진이 혼자 하고 있었구나. 근데 넌 왜 그래? 수진이가 물었어요. 뭐가? 술 그렇게 마시고 왜 여기 온 거야? 예전에는 이런 적 없었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식 갔다가 그냥 발길이 이쪽으로 향해서. 발길이? 수진이가 피식 웃었어요. 비웃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 웃음이었죠. 술 취하면 본심이 나온다더니. 외로웠어?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정곡이었거든요. 말 안 해도 알아. 얼굴 보면 다 보여. 수진이가 말했어요. 1년 동안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살았지? 바보같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툭 던지듯 말했어요. 밥 다 먹었으면 출근 준비나 해. 지각하겠다. 그 말이 이상하게 너무 따뜻했어요. 잔소리였죠. 예전에 그렇게 싫었던 잔소리.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누군가 저한테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주고 챙겨주는 느낌. 1년 동안 한 번도 못 느꼈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터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눈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야, 왜 그래?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울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1년 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너무 공허했어. 그 말이 나왔어요.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죠. 1년 동안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자유로울 줄 알았어. 잔소리 없으면 편할 줄 알았고. 근데 아니었어. 수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보고 있었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TV 켜놔도 외롭고, 술 마셔도 외롭고, 밤에 눈 뜨면 옆에 아무도 없고, 너랑 민준이가 너무 그리웠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울음이 더 터졌어요. 어른이 40이 넘은 남자가 식탁에서 울고 있었죠. 창피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칫솔 아직도 갖고 있어. 버리지 못해서 매일 밤 그거 보면서 보고 싶다고 혼자 말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죠. 미안해. 내가 이혼하자고 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수진이가 휴지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정됐어? 물 마셔. 수진이가 물컵을 밀어줬어요. 저는 마셨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공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시간이었죠.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내가 나간 다음에 민준이 혼자 챙기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미안. 미안하면 그때 왜 그랬어?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거 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잔소리가 그렇게 싫었어? 신경 써주는 게 그렇게 싫었어? 난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밥 안 먹으면 쓰러질까봐, 양말 안 치우면 냄새날까봐. 다 너 챙기려고 한 건데. 알아. 알았으면 왜 그랬어?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는 목소리였죠. 그때는 그게 부담스러웠어. 숨 막히는 것 같았고, 지금은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그리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내 잔소리가, 내가 챙겨주는 게 다 그리워. 수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꾸짖음보다 더 아팠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도 저도 아무 말 없이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시 잘해보자는 말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내가 먼저 나갔으니까.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그냥 민준이 아빠로서는 있고 싶어. 양육비 더 보낼게. 민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 숙제 봐줄 수 있으면 봐주고 싶고. 수진이가 피식 웃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1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미안해. 미안하면 좀 일찍 그러지. 맞는 말이었어요. 1년 동안 뭘 한 건지. 혼자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안 했죠. 민준이, 나 보고 싶어 해? 당연하지. 아빠잖아.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자주 보러 와. 민준이 좋아할 거야. 그래도 돼? 안 되면 내가 말을 하겠어? 수진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무뚝뚝했지만 그게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뭐가? 그냥, 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짜 출근해야 했거든요. 나간다. 밥 고마웠어. 진짜 맛있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수진이가 식탁을 치우고 있었죠. 예전에 수백 번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왜, 나, 달라질게. 수진이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려고 했습니다. 다시 잘해보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야. 아빠, 진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많이 컸더라고요. 요즘 어때? 학교 잘 다녀? 응. 근데 아빠 왜 전화 안 했어? 엄청 오래됐잖아. 미안해. 아빠가 바빠서. 거짓말이었어요. 바쁜 게 아니라 겁이 나서 못한 거였죠. 이제 자주 전화할게. 진짜? 진짜. 약속이야? 응. 약속? 전화를 끊고 나서 울었어요. 또요. 요즘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민준이를 만났어요. 수진이가 데려다 줬죠.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아빠, 민준아, 아이를 안았어요. 작던 애가 이렇게 컸구나. 1년 사이에 많이 자랐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었어? 아빠 일 때문에 바빴어. 미안해. 다음에 또 올 거지? 응, 또 올게. 민준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예전에 못해줬던 것들을 하려고 했어요. 수진이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민준이 학원비 얼마야? 왜? 내가 낼게. 갑자기 그냥 아빠니까. 수진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학원비를 알려줬죠. 민준이 좋아하는 거 뭐야? 요즘 레고 좋아해. 그래, 사줄게. 부담 갖지 마. 부담 아니야. 당연한 건데. 그렇게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혼한 사이가 다시 붙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적어도 노력은 할 거예요. 아빠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가족으로서. 그날 아침 된장찌개 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1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맛, 집의 맛, 가족의 맛이었죠. 그 된장찌개가 다시 끓여질 수 있을까요? 이 가족이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늦지 않은 걸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포기하면 진짜 끝이라는 거요. 그래서 저는 포기 안 할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죠. 이혼이라는 게 헤어지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있으면요. 가족이라는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